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1의 8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로버트 왕은 사냥하다 사고를 당해 죽게 되면서 유언으로 에다드를 섭정왕으로 임명하지만 세르세이 왕비는 반역을 일으켜 조프리 왕자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에다드를 배신하면서 에다드는 세르세이 왕비에게 잡히고 맙니다. 8화 시작할게요. 라니스터 가문의 기사와 병사들은 성에서 에다드의 수하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에다드가 반역죄를 뒤집어쓰게 되면서 짐을 싸던 그의 수하들도 반역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검술 훈련을 하는 아리아, 라니스터 병사들이 이곳에 쳐들어와 아리아를 잡아가려고 하자 검술 선생 포렐이 막아 나서면서 목검으로 5명의 병사들을 처리해버립니다. 실력이 대단한데요. 하지만 목검인지라 병사의 칼에 의해 목검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아리아가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포렐. 밖으로 달려나온 아리아는 주검들 사이에 있는 짐 속에서 존이 준 검 리드를 찾습니다. 이때 그녀를 알아본 남자아이가 라니스터 가문에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는데 아리아가 몸을 돌리면서 그만 칼로 아이의 배를 찌르고 남자아이는 그대로 죽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에다드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때 지하 감옥에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속삭임의 대가 바리스입니다. 물을 에다드에게 건네주며 밖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바리스. 에다드의 자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라며 질책하는데 세르세이 왕비에게 왕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조프리 왕자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로버트 왕은 죽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버트 왕의 죽음은 그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멧돼지 때문도 아닌 에다드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경에 처한 에다드를 찾아와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해주는 바리스는 대체 어떤 생각에서일까요? 에다드는 그의 진심을 묻고 그는 그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말하며 입장 표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스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대신일까요? 에다드는 왕비의 포로가 되었지만 산사는 여전히 조프리 왕자에게 시집가려 합니다. 혼약이 있었던 관계로 산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왕비가 그녀를 살려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충성심을 증명하게 하려 산사더러 윈터펠에 있는 오빠 롭에게 킹스랜딩으로 와 새로운 국왕에게 충성하라는 편지를 쓰게 하는 왕비. 서신을 받은 롭은 엄청 화를 내며 킹스랜딩으로 가기로 합니다. 왕비가 나를 불렀단 말이지? 그래 좋아. 딱 기다려. 롭은 즉시 스타크 가문의 충성을 맹세한 기수들을 소집하고 아버지를 구해오려 라니스터 가문과 맞붙을 준비를 합니다. 늦은 밤 그는 브란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대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롭이 떠나면 이젠 브란이 윈터펠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소식을 접한 캐톨린도 롭이 이끄는 북부군 주둔지로와 아들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현재 병력은 1만 8천, 라니스터군은 각각 타이윈 3만, 제이미 3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대편 타이윈과 제이미는 전쟁 경험이 풍부하여 롭이 승리하려면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새끼 악마는 용병 브론과 함께 캐톨린 여동생 리산의 성을 떠났는데 휴식을 취하던 중 사면팔방에서 산적 무리들이 그들을 포위해오자 인원수가 많은 산적들의 용병 브론마저 약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오히려 새끼 악마가 자신을 안전하게 라니스터 기지에 데려다주면 아버지 타이윈이 큰 보상을 줄 거라며 산적 우두머리를 설득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새끼 악마는 산적들과 함께 타이윈이 주둔하고 있는 전쟁 기지로 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타이윈이 아들 새끼 악마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타이윈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북부군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자 산적들을 전투에 투입시키려 했고 승리하면 약속한 것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이에 산적 우두머리는 새끼 악마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말하는데 그를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심산이죠. 그들의 합류로 라니스터 가문의 병력은 더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스타크 가문이 아주 불리해졌는데요. 큰아들 롭도 부친 에다드를 닮아 자비로운 사람으로
수하가 적군의 정찰병을 잡아왔는데도 죽여 후환을 없애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런 자비로움 같으니라고. 롭도 에다드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와 동시에 존의 다이어 울프 덕에 장벽 밖에 정찰 나갔던 레인저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섬세한 샘웰은 시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부패되지 않았다 말하고, 일단 시신을 부검해야 되기 때문에 사령관은 시체를 방 안에 옮겨 놓으라 명합니다. 이때 킹스랜딩에서 전령이 옵니다. 내용은 로버트 왕의 죽음과 에다드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존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바로 에다드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던 존. 사령관은 이미 야경대원이 된 존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며 기다리고 있어보자 말합니다. 나쁜 소식에 기분이 엉망이 된 존. 이때 훈련관 알리서가 존에게 다가오더니 반역자의 사생아라며 비웃습니다. 이런 나쁜 놈. 화가 난 존은 칼을 뽑아 들고 죽이려 합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말리면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존만 숙소에서 근신하게 되죠. 저녁 존의 다이오울프가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아주 불안해합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존은 다이오울프의 안내에 따라 사령관의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낮에 수습한 장벽 밖에서 죽은 야경대 레인저 시신이 글쎄 갑자기 부활하여 백귀가 된 채 사령관의 방에 쳐들어와 공격했는데요. 존이 칼로 찔러도 소용없고 팔을 잘라버려도 전혀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백귀의 공격이 계속되자 존은 호롱불을 백귀의 몸에 던지면서 겨우 백귀를 처리하고 사령관을 대피시킵니다. 샘웰은 아주 오래된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며 백귀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뒤 조정하여 자신의 병사로 만드는데 불로 태워야만 그들을 죽일 수 있다 말합니다. 몇천 년 전에 사라졌다던 백귀들은 사실 멸종된 것이 아니라 단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상황을 보니 백귀들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게 분명합니다.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한편 바다의 한쪽에서 도트락 족은 배를 사서 칠왕국을 쳐들어가려 약탈을 감행하고 부족 여자들을 노예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데, 이것은 도트락 족이 늘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데너리스는 명을 내려 그들을 저지하는데, 불만을 품은 부하 마고는 데너리스가 자신들의 여자를 뺏어갔다며 칼 드로고에게 항의하고, 칼은 노예가 그들의 전리품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데너리스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에 화가 난 마고는 칼 드로고에게 칼을 빼들고 도전장을 해오는데, 실력을 중요시하는 도트락 족은 누가 결투에서 이기면 이긴 자를 두목으로 모십니다. 칼로 드로고의 가슴을 베어버리는 마고. 드로고는 가슴 근육을 쪼이더니 상처를 신경 쓰지도 않는데, 칼을 휘두르는 마고에 비해 드로고는 맨손으로 여유를 부리며 설교까지 하면서 몸에 있던 무기들을 전부 버립니다. 결국 맨손으로 마고의 목을 잡고 혀를 뽑아버리면서 우승하고 마고는 죽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인 칼 드로고. 하지만 가슴에 입은 상처를 드로고는 신경 쓰지도 않는데, 데너리스는 걱정이 되어 상처를 치료하려 하고, 일전에 데너리스가 구해준 노예가 의술을 알고 있다며 나서는데요. 칼 드로고의 경호원이 마녀라며 막아 나서지만 데너리스의 요청으로 칼은 결국 상처를 치료받기로 합니다. 결말에 킹스랜딩 대전에서 조프리 왕자는 정식으로 왕으로 책봉된 후 왕궁을 라니스터가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유리한 인물들을 임명합니다. 타이윈을 새로운 수상으로, 제이미를 왕실 친위 대장으로 임명하죠. 이어 왕비는 전 왕실 친위 대장이었던 바리스탄 셀미를 쫓아내는데요. 많은 공을 세웠던 충직한 그지만 정직한 그를 궁에 남겨둘 수 없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친위 대장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주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자 친위 대장은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산사는 조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반역자임을 인정하며 사형을 거둬달라 재차 부탁하지만, 조프리는 에다드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만약 에다드가 자백하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면 고려해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에다드에게 무슨 자백할 죄가 있을까요? 조프리가 억지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8화는 끝이 납니다. 스토리는 점차 긴장하게 흘러갑니다. 장남 롭은 스타크 병사들을 이끌고 타이윈과 제이미는 라니스터 병사들을 데리고 일촉즉발인 상황이죠. 롭은 병사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상대편 라니스터 병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롭이 지게 되면 스타크 가문은 생존자 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크 가문과 라니스터 가문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9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